샌프란시스코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요세미티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으로 선정된 요세미티는 계곡과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호수, 폭포, 그리고 세콰이아 나무숲이 있는 곳입니다. 백인들이 처음 요세미티를 발견하고 그곳을 둘러보고 있을 때 인디안들이 요세미티! 요세미티!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디안 말로 거기 있으면 곰에게 죽어! 얼른 숨어! 라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대자연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요세미티로 떠나보겠습니다. 요세미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계절은 5월 말에서 6월입니다. 그레이셔 포인트는 눈이 모두 녹은 5월 말경에 도로를 개방하고 눈이 녹아 폭포도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처음 요세미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풍경에 압도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요세미티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요세미티는 캘리포니아 서쪽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길이는 640km, 넓이는 110km, 해발 높이는 4,421m입니다. 이 지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서쪽은 길고 부드러운 경사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쪽으로는 짧고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비대칭 산맥입니다. 그래서 요세미티의 강들은 동쪽으로 갈수록 유속이 빨라집니다. 1억 년 전 지하 깊숙한 층에 자리 잡고 있던 마그마가 수십만 년에 걸쳐 압력으로 인해 위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지상에서 8km 아래쪽 공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새로이 자리 잡은 마그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온도가 내려가면서 굳기 시작하는데 거대한 화강암, 섬로감, 반여암 등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돌덩어리의 크기는 길이가 563km, 높이는 96km, 굵기는 16km입니다. 화강암 형태를 이룬 큰 돌덩어리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서 지각 변동이 생겨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시대는 빙하 시대로 우리가 보는 요세미티 풍경은 100만 년 전에 모두 얼음 밑에 존재했습니다. 이때는 요세미티의 위쪽 부분만 조금 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 기온이 풀리면서 빙하의 침식이 시작되었고 녹기 시작한 빙하는 화강암 덩어리에 뾰족한 얼음으로 상처를 내면서 액체 형태로 바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은 화강암은 절벽 형태를 띠게 되었고 빙하가 지나간 자리는 U자 모양의 계곡으로 남게 됩니다. 빙하의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고인 곳은 호수가 되어 요세미티에는 300개가 넘는 호수가 존재합니다. 빙하의 침식은 바닥에 있던 흙을 옆으로 밀어버렸는데 옆으로 밀린 흙은 산의 형태가 되었으며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세콰이어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빙하가 녹아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서 기암절벽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세미티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산 위에 쌓이게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포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 폭포가 말라가게 되어 사람들은 늦은 봄에 폭포를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의 크기는 로드 아일랜드와 비슷하며 서울의 5배 정도의 크기로 방문객들은 주로 요세미티 밸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밸리는 13km로 이 길은 차량이나 자전거,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주위에 펼쳐진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밸리 쪽에서 방문하실 수 있는 뷰포인트는 터널뷰, 벨캐피탄, 하프돔, 면사포 폭포, 요세미티 폭포, 머세드 강 등이 있습니다. 요세미티를 충분히 감상하시려면 일주일도 부족하지만 밸리만 둘러보실 경우 하루 일정으로도 가능합니다. 터널뷰는 U자형의 계곡을 정면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면사포 폭포, 왼쪽으로는 엘 캐피탄,
정면으로 하프돔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900m 높이의 엘캐피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강암 바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2배입니다. 엘캐피탄을 처음 등반한 사람은 1958년에 47일 걸려서 성공했습니다. 암벽 등반가들이 오르고 싶은 절벽 중의 하나로 보통 3일 걸려 등반하지만 하루 만에 등반하는 등반가들도 있습니다. 하프돔은 요세미티 상징이면서 노스페이스 아웃도어 브랜드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는 요세미티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벨리에서 1444m 높이를 자랑하는 하프돔은 13.7km의 트레킹으로 등반하실 수 있는데 보통 10시간 정도 예상되며 별다른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바위를 걸으셔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사포 폭포는 차량을 주차하시고 10분 정도 걸으면 폭포 앞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폭포가 날리는 모습이 신부의 면사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폭포량이 많은 봄에는 우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폭포는 189m인데 여름이면 폭포물이 바람에 날려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세미티 폭포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739m입니다. 이 높이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13배가 높아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폭포입니다. 3단으로 떨어지고 있어 일정 거리에서 보시면 3단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글레이셔 포인트는 요세미티 최고의 뷰포인트로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벨리에서 차량으로는 50분, 셔틀버스로는 1시간, 하이킹으로 왕복거리는 15.5km입니다. 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눈높이에서 멋진 화강암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해발 고도 2199m입니다. 이곳에서는 하프돔, 크라우드 레스트, 버너 앤 네바다 폭포,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레이셔 포인트는 5월 말에 개방해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11월 초에 폐쇄됩니다. 마리포사 글로브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특이한 나무인데 씨앗이 불에 그을려야지만 발아합니다. 그래서 낙뢰가 많은 지역에 주로 자라고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매우 까다로워 많은 곳에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3,500년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이 숲에는 2,000년 된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나무의 길이는 30층 높이와 비슷하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 키가 많이 자라면 옆으로 넘어져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을 방문하시면 옆으로 넘어진 나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벨리 중앙에 있는 머세드 강은 눈녹음물이 내려와 여름에도 물은 차가운 편입니다. 강변에서 수영을 하며 하루를 보내실 수도 있으며 바베큐를 하실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강가는 잔잔한 곳도 있지만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래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에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강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에서 하룻밤을 보내시는 분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을 피하시면 더욱 선명한 은하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곳 외에도 밀러레이크, 센티널 락, 이글피크 등 많은 곳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요세미티는 대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요세미티의 하루를 계획하셔도 좋을 듯합니다.